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소년이 길을 걷다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꽁돈을 얻었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소년은 땅을 보면서 다녔는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모은 돈이 총 12달러 82센트라고 하죠. 하지만 그 소년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니느라 평범했지만 멋진 일상을 놓쳤다고 말이죠.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나? 뭐 그런 생각 들려. 멀리서 보면 참 별일 아닌데 작은 일에 집착하고 신경 쓰느라 지금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순간들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살짝 힘 좀 빼면 어때요? 7월 11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였습니다. 기타 소리 좋죠. 역시 콜드플레이는 뭔가 그 시원함이나 그런 게 막 자연이 느껴지는 듯한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악기의 소리지만 뭔가 자연 경관을 이렇게 그려내는 듯한 느낌? 이 곡에서는 좀 바람 부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전. 자, 오늘 푸른밤 심야포차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많은 분들 기대하고 계시던데요. 사실 웹툰 작가님들은 올툰 월드에서 많이 찾아뵙죠. 근데 이분은 심야포차에서 찾아뵙게 됐네요. 이말년 시리즈의 작가 이말년 작가님 오십니다.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되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잠시만 기다리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작곡 여러분 총 2곡이 나갔죠,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제 곡이 또 나갈까요? 또 제 자작곡이 더 남아 있을까? 그 시간이 없는데 종윤이가 3곡 썼을까? 자,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또 알아보실 수 있고요. 푸른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신청곡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3분 뽑아서요,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푸른밤은 인터파크 도서, 디지털 대성, 심플렉스 인터넷,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합니다. 종현입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멀 오브 킨타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킨타이어 반도의 땅끝 마을이죠. 이 마을은 특히 아름다운 자연 풍경으로 유명한데요. 1977년 3월 이 마을에서 휴식을 취하던 뮤지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영감이 떠오른 그 뮤지션. 제목을 멀 오브 킨타이어로 짓고 곧바로 작곡에 들어갔는데요. 지역적인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파이프 악단과 함께 녹음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표된 노래 멀 오브 킨타이어. 곧바로 영국 차트 1위에 오르면서 큰 인기를 모았고요. 200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이 뮤지션의 대표곡으로 남게 되었죠. 네, 지금까지 소개한 뮤지션 바로 살아있는 전설 폴 맥카트니인데요. 글래스고에서 자동차를 타고 달려온 멀 오브 킨타이어. 노래가 탄생한 지역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그 곡을 다시 들어봅니다. 폴 맥카트니 멀 오브 킨타이어.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폴 맥카트니의 멀 오브 킨타이어였습니다. 어때요? 파이프 소리. 전통악기죠. 스코틀랜드의 전통악기다 보니까 좀 그 지역의 색깔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폴 맥카트니가 그 지역에서 또 영감을 받은 곡이라고 하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어떨까? 그 지역 사람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멀 오브 켄타이어가 지역 이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수 사람들이 여수 밤바다 노래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가 될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 여수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노래. 저 지인 있는데 진짜 얼마 전에 제가 형태 씨랑 같이 어떻게 밤에 술자리에서 만났었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한잔 하시죠? 이래갖고 그래 뭐 했었는데 그 주변 그 마시는데 지인분이 저 여수 사람인데 그 여수 밤바다 듣고 진짜 막 그 더 정감이 가더라고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동대문 관련된 노래도 있으면 푸른밤 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직 몰라서요. 자, 이제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볼까요? 광주 북구에서 지소은님. 안녕하세요. 이제 12시가 땡 하면 남자친구와 2000일이 되어가는 커플이에요. 와우, 2000일이요? 약 6년 전쯤 제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데요. 그때는 그냥 친구였던 지금의 제 남자친구가 보더니 연습해서 꼭 불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노래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반신반의했는데 며칠 뒤 남자친구는 정말로 그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중간에 한두 곳 틀리긴 했지만 정말 멋지게요. 그 노래가 바로 종현 DJ가 불렀던 해야입니다. 2000일이 된 기념으로 푸른밤에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2000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오랜 시간인데 6년 전쯤에. 해야 진짜 이 곡은 제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연습할 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던 곡이었어요. 사실 원래 원곡이 샹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발음적인 부분도 작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멜로디를 익히는 데에도 상당히 큰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와, 남자친구분이 노래를 참 좋아하시고 또 부르시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노래는 안 틀어드리려고요. 배가 아파서요. 2000일 기념으로 남자친구가 다시 불러주실 겁니다. 제 목소리 말고 남자친구분이 잘 불러주시길 바라면서 2000일 축하드리고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인천 부평구에서 김정은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고3 여고생 김정은입니다. 저에게 엄마란 둘도 없는 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다녀오면 엄마와 밤새도록 수다를 떨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3이 되면서부터 좀 달라졌어요. 저는 입시 스트레스로 엄마에게 말을 안 걸게 됐고요. 엄마의 물음에도 무시하는 딸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면 엄마께서는 딸, 오늘 학교에서 뭐하고 왔어? 요즘에 고민은 없고? 친구들이랑 뭐 사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제발 말 좀 시키지 마. 이제 숙제해야 되거든. 이렇게 짜증을 내요. 자주 반복되다 보니 엄마는 속상해 하시고요. 저는 저대로 죄송해서요.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할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께서 예전부터 푸른밤을 자주 듣던 생각이 났어요. 지금도 카세트로 방에서 혼자 듣고 계시거든요. 엄마께 정말 죄송했다고 전하고 싶고요. 신청곡은 엄마가 좋아하시는 아이유의 너의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준비하게 된 딸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사춘기를 겪어서 가족과 좀 짧은 기간 소원해지는 때가 있는데 지금 입시를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예요. 분명 부모님도 어머님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속상한 건 같으실 거고요. 뭐 이렇게 또 좋은 예쁜 마음으로 푸른밤에 신청하셨으니까 소개해드렸으니 어머니도 들으시고 같이 푸른밤 들으면서 화해하고 사실 고3이라는 시간이 1년이잖아요. 근데 이 1년 동안 싸우고 멀어진 시간을 다시 돌리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이때 받는 스트레스가 태어나서 처음 정말 가장 큰 스트레스가 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데 이거 복구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남자 친구들은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좀 계속 그게 유지가 되던데 빨리 푸시고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원래 사람이 실수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대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그러면 또 돈독해지고 하니까요. 오늘은 노래 틀어드리겠습니다. 같이 들으시면서 서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노래는요. 아이유 그리고 김창완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 김정은님 외에도요. 정보람님, 김성미님, 이종희님, 강원주님, 0568님, 2503님 상당히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Okay, go. Yeah. You and I, oh 너와 난 따라질 수 없어. 아이유 그리고 김창완이 함께 부른 너의 의미 그리고 제 자작곡이죠. You and I 두 곡 들으셨습니다. 놀랐죠? 원래 사실 두 곡 들려드릴 땐 노래 제목을 먼저 알려드리고 들려드리는데 이 곡은 뭐 불시에 나가는 곡이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연 받고 쓴 가사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사연 쓰는 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 나 약간 푸른밤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일기장처럼 생각을 하고 편하게 좀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U는 청취자고 그리고 I는 푸른밤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떨어져 있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라디오와 청취자는. 그런 의미에서 썼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첫 곡 나가고서 많은 분들이 사연 쓸 걸
라이큐 나가고서 많은 분들이 나도 사연 쓸 걸 이런 문자나 미니 많이 봤는데요. 후회하면 늦어요, 여러분. 후회는 늦었어. 지금이라도 사연을 뭘 쓸지 막 추려 놓으세요. 그리고 뭐 추리지 않고 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 이벤트 시작할 때 다 올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또 잘 보고 제가 또 곡을 써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이벤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기뻤어요. 이 한 주 동안 나가는 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반응 보면서도 너무 기뻤고 기다려주시는 거 보면서도 너무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도 즐거우셨죠? 언제 또 하려나? 금방 할 거예요. 저는 재미있게 했고 또 가족분들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아해 주셔서 이 코너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입니다. 마룬5, 오지 오스본, 펜타토닉스, 후바탱크 등 34팀의 뮤지션이 출연하는 현대카드 시티 브레이크 2014에 초대합니다. 8월 9일과 10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우리 가족들은 이틀 공연 모두 보실 수 있는 티켓 드립니다. 그리고 2014 바이브 앤 아이유 콘서트 8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8월 23일과 24일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리는데요. 8월 24일 저녁 7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권도, 타악기, 비보잉이 결합된 퍼포먼스 탈에 초대합니다. 8월 31일까지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공연되고요. 우리 가족들은 7월 16일 오후 7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푸른밤 심야포차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손 가는 대로 그림을 휘갈기고 말풍선을 그린 다음 대사를 채워넣는다. 이분의 작품 구상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것뿐일까요? 그런데 왜 우린 이분에게 열광하는 걸까요? 존재 자체가 브랜드인 만화가죠. 여자도 아닌데 절 그토록 기다리게 만든 분입니다. 푸른밤 심야포차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합니다. 네, 하루라도 더 빨리 뵙고 싶어서요. 올툰월드가 아닌 심야포차에서 모셨습니다. 이말년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이름 소개하는 게 되게 민망하네요. 이말년. 아, 예. 네, 발음이. 자, 이분 연락처 알아내는 데만 6개월 걸렸어요. 감사합니다, 조은미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푸른밤에는 올툰월드라는 코너가 있어요. 예. 웹툰 작가님들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건데, 사실 이말년 작가님은 심야포차에 나오신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심야포차랑 올툰월드랑? 심야포차에선 술 얘기를 해요. 지금 연재하고 있으신 작품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N포탈에서 네. 이말년 서유기로 지금 연재 하나 하고 있어요.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되게 저도 서유기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예.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다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만화 내용들이나 예. 컨셉 자체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이말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요.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실제로 보신 분들이 여잔 줄 알았다고 처음에는. 아, 이름 때문에요? 네. 그 좀 할머니 이름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여자나 좀 약간 좀 아저씨, 좀 지금도 아저씨지만 더 늙은 아저씨. 네. 한 4, 50대. 네네. 그렇게 상상을 했었대요. 나이가 정확히 그러면? 83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83년생이시군요. 83이니까 네네네. 저보다 7살 많으시니까 32.
예, 32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왜 본인 나이를 모르세요? 아, 이게 전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2000년 넘어가기 전에는 예, 계산이 쉬웠는데 2000년 넘어가니까 이게 한 번 더 하고 또 더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나이에 이렇게 연연하지 않으시는군요. 예, 저는 32였구나. 저는 예, 32이세요. 31 정도 된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 근데 또 뭐 생각보다 되게 젊다. 젊죠. 32이면 젊은 거 아닌가요? 그쵸, 예, 그쵸. 젊고. 이말년 이 이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언제 지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군대 말년 때 네. 되게 편하잖아요. 거의 이제 상병층 중심으로 이제 작업이 돌아가고. 네네. 이제 병장은 좀 약간 관리 정도만 해주는 네네. 좀 그런 느낌인데 되게 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 말년에도 이렇게 편한데 인생 말년은 얼마나 더 편할까.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되게 파라다이스 아니면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상상을 했던 게 이제 시골 마을에 네. 큰 나무 하나 있잖아요. 그 아래서 장기를 둬요. 아 이런. 그러면서 여유롭다. 바람이 막 불고. 여유롭다. 예. 그게 어떤 인생에서 어떤 궁극적으로 취해야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나무 아래에서 장기 한번. 중랑천 지나가다가 보면은 네. 다리 밑에서 화투를 치고 계세요. 예. 아니면은 뭐 안산 사는데 제가 네. 공원이 되게 많거든요. 안산에. 공원에 할아버지들이 뭔가를 하시는데 보드게임을 하시는데 네네. 좀 돈도 좀 놓여지는 것 같고 아무튼 약소하게.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약소하죠. 약소하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좀 자유롭잖아요. 편하고 예. 그렇게 좀 그래서 말년이 편해서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좀 필명을 또 그렇게 하신 건가요? 그죠. 근데 닉네임을? 그때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지 이상적으로만 생각한 거고 실제로 할아버지 된다고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지만은 예. 않아요. 근데 제가 본 어떤 단편적인 그 부분이 되게 부러워 보여서. 오늘 네 심야포차로 오셨으니까 술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그 만화가 분들 술 이렇게 막 잘 먹을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전 개인적으로는 예. 아시는 분들도 조금씩 있어서 집에 많이 계시고 작업하시느라. 예, 맞아요. 근데 이말년 씨는 상당히 잘 드실 것 같아요. 술 마시는 알았으면은 네네. 올튼월드에 나갔을 텐데 술을 안 먹어요. 아 진짜요? 굉장히 안 어울리죠. 술을 전혀 안 드시는군요. 술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나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저도 술을 자주 먹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술이라는 게 보통 이제 사람하고 먹잖아요. 혼자 잘 안 먹고 네네. 사람을 잘 안 만나요. 그러니까 술 먹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마시면은 그냥 마실 텐데 그런 기회가 거의 없어요. 뭐 지인분들도 좀 친한 분들만 이렇게 만나고 막 예. 그렇게 만남을 많이 가지시는 편은 아니신가 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좀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발이 넓거나 그렇진 못하거든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죠.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어때요? 그 집에서 작업하시고 예. 그렇게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도 다 집에서 하시잖아요. 예. 출퇴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예. 그 차이점 같은 게 좀 느껴지나요? 느껴지죠. 일단 저는 제 맘대로 취침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상사 및 후임이 없기 때문에 뭐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제 할 일만 그냥 제때제때 하면은 문제될 게 이제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동생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저를 보면서 회사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들어온 거예요. 네네.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죠. 집에. 동생을 이제 마주칠 이제 기회가 많았을 때 네. 저한테 막 갑자기 대뜸 오빠는 인생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갑자기 동생,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여자 동생, 여동생 분이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네네네. 그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예. 인생 편하게 사는 줄 알라고 하면서 대꾸를 못 했어요. 왜요? 맞는 말이라서. 왜 나는 지금 편하게 TV를 보고 있었거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할 게 없더라고요. TV 보고 있고 그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미안.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편해서. 됐죠. 그렇죠. 예. 뭐 편하게 살아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그림은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지금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준. 광범위한 질문 같아요. 네네네. 이게 그림은 뭐 되게 어렸을 때부터 그렸겠죠. 뭐 네. 그러면 때나 관심을 갖고 되게 내가 이제 만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게, 요 이제 웹툰을 그리는 직업을 가지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마추어 이제 만화 올리는 그 사이트에다가 이제 만화를 막 계속 올렸거든요. 네네네. 취미로.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팬들이 생겨서 예, 그래가지고 정식 연재를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굉장히 이제 암울했죠. 미래가 없었죠. 아 예. 토익도 준비 안 하고 안산에 공단이 많아서 네. 이제 좀 공장 쪽으로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디자이너는 굉장히 하기 싫었거든요. 네. 디자이너는 일단 왜 싫었냐면 박봉이에요. 박봉인데 네. 대우도 안 좋아요. 아 이런. 대우가 안 좋으면서 박봉인데 야근이 있어요. 이런. 야근에 박봉에다가 밤에 일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네, 대우를 안 해주는데 근데 공장은 잔업하면 돈 더 줘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장도 계속 다니면 직급이 생기고 뭐 하면서 올라가거든요. 네. 괜히 디자이너는 몸 힘들지 머리도 복잡하지 야근하지 거기다 디자인을 싫어했고 본인이 모든 조건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 해야겠다. 디자이너를 안 해야겠다.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공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취미로 이렇게 올리던 게 반응이 좋아서 어떻게 졸업하자마자 바로 갈아탈 수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4학년 겨울에 만화를 올리다가 네. 발탁이 돼서 그 다음날 졸업하고 2월 달부터 바로 연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끄러웠죠. 거의 뭐 탄탄대로였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이 없었다.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말년 씨의 자랑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말년 씨가 선곡해 주시는 곡 듣겠습니다. 샤이니의 방백. 왜요? 왜 이 노래 제가 들어요? 평소에 맨날 들어요. 진짜요? 네. 정말 많이 다른 들으시네요. 샤이니 노래는 잘 안 듣는데 요거는 맨날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샤이니의 방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푸른밤 심야포차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샤이니의 방백을 첫 곡으로 가져오셨는데요. 자, 이 곡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언제 들으셨고 뭐 때문에 알게 되셨고. 이제 인터넷에 네네. 개인 방송을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게임 방송 같은 걸 이제 개인이 하는 게임 방송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BJ가 틀었어요.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들으면은 네. 사랑에 빠진 소녀가 된 기분이에요. 소녀가요? 예. 성까지 소년이 바뀌는, 아니고 소녀가. 예. 성까지 바뀌는 느낌. 예. 그랬군요. 그래서 되게 뭔가 설레요. 노래가. 근데 이게 몇 번 들으면 질리잖아요, 노래가. 네네네. 근데 요거는 계속 들어도 신선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 동생분이 예. 팬이시라고 얘기를 네. 해주셔서 되게 네. 뭔가 정이 더 갔어요. 이말년 씨 동생분이 어느 정도로 팬이냐면 예. 샤이니 포스터 예. 그거 구하려고 닭까지 사 먹는 애예요. 우리 닭 그 광고 했을 때 네. 우리 닭은 우리가 먹고 학교 다닐 포스터는 때 자기 방에다 붙이고. 동생분 그때 오빠 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렇게 말했었던 그렇죠, 동생 그렇죠. 그분. 자, 데뷔작이면서 최고의 히트작 그 유명한 이말년 시리즈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말년 시리즈라는 만화는 단편 만화의 연속이에요. 묶음이에요. 단편 만화, 모음집 이런 느낌인데 옛날에 그 개그 뭐 하면은 최불암 시리즈, 뭐 덩다리 시리즈 네네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짧은? 짧은 이야기를 묶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이말년 시리즈라고 지은 거거든요. 만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결말이 네. 정말 스펙타클해요. 예측 불허거든요. 스토리 생각하시면서 그리시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애초에 이렇게 끝내야지, 이렇게 정말 스펙타클하게 말도 안 되는 엔딩을 맺어야지 하고 엔딩까지 구상을 하고 쓰시는 건지, 아니면 그리시면서 좀 더 많이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편인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편마다 달라요. 이제 뒤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있고 네. 앞에 어떤 요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해서 발상으로 시작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콘티 단계에서 뒤죽박죽으로 짜더라도 정리는 하고
만화 그리는데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뭔가 예상치 못한 축지법. 이야기의 축지법. 갑자기 사라진 저쪽으로 가는 거. 왜 여기로 튀었지? 이 스토리가?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작업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약에 감기약 같이. 네네네.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저는 뭐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나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2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연재를 하면서도. 이제 그만해야겠다. 원래 이거 시작할 때도 되게 부담 없이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서 해서 준비를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발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라. 네네. 처음 시작할 때 생각은 이랬어요. 물 빠지면 과감하게 빠지자. 나도 일물썰물 이렇게 하듯이 네네. 빠질 때 쫙 빠지자. 물 빠졌으면. 근데 네네. 막상 이제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뭔가 이제 제 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되면서 과감한 선택이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 더 해봐서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지 2년 후에 내렸어요. 2년 후에? 네, 2년 후에 내리면서 느낀 게, 결국 나아지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한 꼴만 보였구나. 지금은 이말년 시리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 에피소드 중에 하나 있죠? 비트박스 바이러스. 네. 기억나시나요? 예, 두 번째 했던 만화였어요. 제가 이말년 시리즈 2화. 예, 상사한테 매일 혼나던 말년 과장이 화장실에서 우연히 방귀를 뀌다가 그 소리로, 방귀 소리로 비트박스를 연주하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죠? 이걸로 만화를 그려야겠다. 요거는, 만화를 위해서 이제 생각한 게 아니고. 네. 평소에 쓰던 말이었어요, 제가. 방귀 비트박스요? 네, 그래. 비트박스 한번 때릴까? 이러면서 화장실 갈 때 제가 비트박스 한번 때릴까?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간다는 얘기인데, 제가 평소에 하던 건데, 그때 베토벤 바이러스 이제 드라마가 했었어요. 네네. 장근석 씨 나오고. 그때 결방 한번 했었거든요. 예. 맨날 그걸 봤는데, 그 시간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그 시간에 그린 거예요. 드라마를 봤어야 됐는데. 네, 그래서 비트박스 바이러스예요. 그때 결방이 안 됐으면 이 만화가 또 좀 더 늦게 탄생했겠네요. 그렇죠. 되게 그러면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녹아 들었나 봐요. 그죠. 결국 이제 소모적인 작업이었죠.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소모를 하면서 결국에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다.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계속 그렇게 2년을 보내다가 겨우 내렸다고. 왜 다들 좋아하시는데. 사실 이말년 시리즈는 단순히 웃기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말년 시리즈만의 독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작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싶고 어떤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셨나요? 목표 같은 것은 이제 구체적인 목표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재밌게. 제가 평소에 개그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웃긴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그냥 좀 무작정스러운 그런 생각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에피소드 제 만화요? 네, 이말년 시리즈 중에 자문행이 재밌었어요. 자문행? 예. 그 어떤 내용이죠? 잠은행이죠. 잠은행인데 잠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대신 예금도 할 수 있고. 잠이 부족한 사람들을 자문행에서 잠을 대출을 받는 거예요. 맨날 이제 매일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그 기본 조건이 있었어요. 만화에. 사람은 하루에 8시간씩 자야 한다. 근데 날 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잠을 대출받았다. 그런 이제 생각에서 접근을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엔딩에서 대출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나요? 대출에 관련된 이야기,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그래서 이제 잠을 계속 빌려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계속 잠을 대출했는데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거죠. 계속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잠이 이자를 계속 나오면서 잠이자. 이제 잠이자가 생기는데 자문행에서는 나중에 이제 도저히 빌릴 수 없을 정도로 한도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결국 3금융권 제2금융권도 넘어가서 러시앤 쿨쿨 해가지고 러시앤 쿨쿨에서 이제
되게 높은 이자로 빌려가지고 고금리. 나중에 이자로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가 돼서 네. 영원히 잠을 자게 되는. 사실상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끝나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있어요. 해석하는 데 따라서 또 메시지가 있고. 자, 그러면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여기서 노래 듣고 2부 마치시고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먼저 들으시고 일비스의 The Fox 듣겠습니다. Dog goes woof, cat goes meow, bird goes tweet, and mouse goes squeak. Cow goes moo, frog goes croak, and the elephant goes toot. Ducks say quack.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책들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윤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심야포차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술 한 잔도 안 하신다고요,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자, 뭐 노래 나가는 동안 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봤는데 이 웹툰 하시기 전에 예. 하셨던 일, 예. 아르바이트 이런 얘기가 참 재밌던데요. 예. 지금 이제 MBC 여기 지금 뭐라고 하나요? 스튜디오라고 하나요? 네네네. 본관? 네네. MBC 본관 여의도. 예, 여의도. 네. 여기 두 번째거든요. 지금 온 게. 옛날에 이제 웹툰 그리기 전에 알바로 네. 뽀뽀뽀요. 스텝 알바를 했었어요. 뭐 스텝. 무슨 재료 필요하면 얼른 뭐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뭐 그런 거 했었거든요. 네네네. 한 번. 그때 한 번 했는데. 한 번. 그때 이제 주몽하던 때였어요. 주몽. 그때가. 네네. 그래가지고 막 MBC 막 본관에 막 금화왕이 지나가는 거예요. 갑옷 정광열 씨가 갑옷 입고 갑옷이 아니고 무슨 왕옷 입고 뭐라 그러죠? 왕옷을 뭐라 그러죠? 어이라고 하나? 예. 네. 아닌데? 어이는 그 왕 고쳐주는 사람 아니에요? 뭐죠? 그거? 용포, 곤용포. 곤용포. 그거 입고 네. 막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스텝을 하다가 네네. 이제 밥 먹고 오라고 하잖아요. 아래 지하에 이제 식당 있잖아요. 네. 갔는데 막 부여 그 고관 대작들이 네. 식판 들고 막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네네네. 근데 문제는 같이 있는 거죠. 아, 머리 이렇게. 너무 엑스트라 분하고 네네네. 그 부여성 대신 엑스트라 분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겸상했구나. 겸상도 하고. 네네. 되게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그 상황이. 예. 그때 또 오셨던 기억이 있으시군요. 그때 진짜 쇼킹했어요, 저는. 아,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이게 되는 거구나. 되게 프로구나. 이 사람들은 프로다. 아, 옷을 입고 있다고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지만 이제 슛 들어가면은 이제 눈빛이 바뀌는구나. 엑스트라들도. 네네네.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왜 한 번만 하셨어요? 적성에 안 맞으셨어요? 집에서 너무 멀더라고요. 아, 안산이시죠? 못 해먹겠더라고요. 뽀뽀뽀 너무 멀죠. 그때 AD 분 어떤 뚱뚱한 여자분 있었는데 네. 엄청 갈궜어요. 아, 이말년 씨를. 제 이름 알았으면 지금 언급하는 건데 굉장히 짜증났습니다. 아, 그러면 뽀뽀뽀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속상하니까. 그 또 다른 알바 하셨다고요. 홈쇼핑에 나오는 어떤 재연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재연 배우 같은. 예. 대학생 역할로. 그러니까 막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막 홈쇼핑에 막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를 더 드리고 막 그런 하잖아요. 뭐 네네, 그런 거 하죠. 29,9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전화 주세요. 예, 그거 멘트 날리는 동안에 나오는 자료 화면 같이 이제 그런 걸 찍는 건데. 네네. 그것도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왜요?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멀어요. 다 너무 안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공장 말고는 웹툰. 서울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결국은 오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 웹툰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사실 작가님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은 이거 그냥 웃기려고만 만든 작품이 아닌데 뭔가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돌려까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좀 다양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막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들도. 예. 이제 결국 마지막에 즐기는 거는 이제 독자 여러분들이고 그거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즐겼다면 저도 뭐 유식한 사람 되는 거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윈윈이죠. 예, 뭐 그래서 예. 윈윈인 거죠. 가장 그렇죠. 그럼 평소에 요즘에는 관심을 갖는 주제 있으세요? 요즘에 관심 뭐든 좋아요. 뭐 사회적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이라든지.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본인이요. 저한테 다시 질문을 받으니까 지금 생각하게 되네요.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살아서. 요즘에는 그럼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 과자값 정도. 과자값이 너무 비싸죠. 굉장히 비싸요. 포장이 너무 과대 네. 포장이죠. 질소값이죠, 너무 다. 무슨 굉장히 근데 불쾌해요. 그러니까 이거 맛있겠다 해서 사서 딱 뜯었는데 너무 좀 뭐랄까요? 이거 정부에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과대 포장 이거? 네. 그래야 그렇습니다. 질소특별법 뭐 이런 거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화로 그려주세요. 인간적으로 몇 % 이상 함량하지 말아라. 아니 보통 진짜로 네. 50% 이상은 돼야지 그게 본질 아니에요? 그렇죠. 반 이상은 돼야 본질이죠. 톡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이게 아니 무슨 심지어 감자칩 같은 경우는 네네. 한 20% 들리는 것 같아요. 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과자를 위해서 그랬다. 깨지지 않게 하고 이제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소비자들이 뭐라고 한다. 근데 외국 과자들은 안 그러는데요. 그쵸. 예. 한국과 외국의 정서가 좀 다른가 봐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외국 과자를 또 수입해서 사 먹어요. 이제 싸다고 그쪽이 싸다고.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조속히 나서셔서 질소 특별법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계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자, 뭐 지금도 작품 연재 중이시잖아요. 서유기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전. 예. 이 안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의 이름이나 무기들의 이름들 이런 건 정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컨셉을 좀 다르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도착지가 정해져 있는데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경로가. 결과는 같아요. 결국은. 그러겠죠. 서유기는 원래 내용이 있으니까.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말년 씨가 고른 내 인생의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죠. 유승범 씨의 네. 질투요. 인생의 곡. 인생의 곡. 질투. 왜 이 곡이죠? 이 이제 드라마 OST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최초로 빙빙 도는 씬이 있었어요. 넣었었어요. 네네. 되게 막 스텝들이 보이게. 스텝이 그러니까 보여요? 그 정도로 고난이도의 촬영 기법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근데 그게 되게 계속 머리 나오면서 그 노래랑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추억에 잠기게 돼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래서 이 노래를 또 오늘 같이 듣고 싶어서 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추억 속으로 빠져보시죠. 갑자기 무슨 말지? 뭐예요? 그 말도 뭐였어요, 금방?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인 줄 알았네요. 유승범의 질투 들으시면서 추억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은 올툰 월드 아니고요. 푸른밤 심야포차로 만화가 이말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유기, 이 작품은 사실 예상을 못했어요. 전혀 이런
이런 배경으로 만화를 하시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끝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서유기를 한번 그려봐야겠다 생각하신 이유 궁금한데요. 이말년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힘들다. 매회 새로 시작해가지고 다 설정을 다시 시작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되게 힘들고 뭔가 소모적이다. 그리고 옆에 다른 만화를 보면은 어떤 캐릭터가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가는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하나의 캐릭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장편이죠. 네. 장편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유기 역시 아니었어요. 아 서유기도 아니에요? 예. 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20화에 남의 떡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20화에 그 칼로 지구를 두 동강 내서 예. 만화를 끝내버리시려고 했었잖아요. 진짜 본심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그려놓고 제가 네. 보니까 아 이렇게 끝내면 내 만화 인생도 끝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끝내면 불러주는 곳이 없겠구나 싶어서 네. 더 그려서 이어지게 한 거였죠. 아 맞아요. 그때 그 손오공이 이말년 씨를 찾아가서 네. 정신 차리라고 때리면서 멈춰졌죠. 때리면서 내용이, 그 상황이 고쳐졌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이말년 씨의 만화 중에. 이말년 씨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게 원래는 이제 90년대 만화에서 많이 쓰는 연출인데 네네. 막 뭐 그 페이지 이렇게 딱 들쳐가지고 주인공이 막 네네. 그리는 사람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그런 연출인데 되게 좀 약간 구식이에요 사실. 네. 아이, 요즘식은 아니에요. 아, 요즘에 또 안 하니까 그게 더 재밌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그러면 좋고요. 자, 서유기 이 작품은 어떠세요?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학습 만화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아니죠. 학습 만화는 아니다. 내가 이걸 서유기 읽으면서 서유기를 배우라고요? 확실한? 천자문이 네. 몇만 부 팔렸더라? 1000만 부인가? 몇만 부 팔렸대요. 오, 그래요? 네. 학습 만화로 좀 인식을 해주셔서 네. 자녀에게 한 번씩 사주면 좋은 도서로. 잠깐만, 이말년 서유기가? 네. 그래서 원본에 충실했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거짓말하지 마요. 이걸 읽으시면 소설 안 읽으셔도 돼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요. 원본에 충실해. 여러분, 푸른마 가족분 지금 이분은 자기 책 팔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장사 방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애들이 봅니까? 요즘 애들 다 할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럼 서유기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건 뭐예요? 아이들의 교육? 그렇죠. 밝은 이거는 차마 저도 교육, 밝은 미래, 꿈과 희망.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냥 그렸어요. 그냥 재밌게. 예, 뭐, 재밌게. 그 의도가 좋은 것 같아요. 재밌게 읽혀지는 것 같은데 가족분들을 위해서 푸른밤 가족분들을 위해서 살짝 스포를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사실 서유기에 나왔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이말년의 서유기는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난 서유기를 읽었지만 전개를 예상할 수 없어. 짐작할 수 없어. 이런 베스트 댓글이 많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계속 막히거든요. 예. 일단은 이제 근데 제가 이거 말해봤자 이거 서유기를 보시는 분들만 아는 내용이라서 언제 만나나요? 그 손오공이 이제 한참 남았어요. 이제 일단 부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래서 갇혀야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갇히려면은 일단 한 번 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복숭아 농장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서왕모가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알바를 좀 하고. 그 뭐예요? 여기까지. 네, 네, 스포는 여기까지. 자, 스포까지 들어봤고요. 주변에는 그 이말년 씨를 상당히 좋아하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롤모델로 삼는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그 정도? 뭐 해줄 말이 별로 없네요. 별로 평소에 뭐 그런 거에 만화에 대해서 뭐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또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죠. 살 때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싹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하죠. 근데 사실 저는 웹툰 보는 걸 좋아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그 이말년 씨가 그린 컷들을 오마주한다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자신의 만화에 이렇게 캐릭터에 대비해서 그리고
살짝 옆에 이말년 씨 작가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 예. 보신 적 있으세요? 본인은? 제 만화를 또 패러디해서 넣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때요?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죠. 재밌으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쵸? 재미없었으면 돈 주고 쓰라고 해도 안 쓸 텐데 네네. 재밌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 좋죠. 자, 그러면 뭐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벌써 좀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이거 원래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좀 안 해요. 1시간 좀 안 해요. 적게. 이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PD님이 광고를 자르고 들어가나요? 그렇죠. 큰일 나요. 그건 안 되잖아요. 네, 절대 안 되죠. 더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라디오 할 때 좀 네. 생각보다 좀 늘어지게 되면은 좀 그런 경우에는요. 대부분 음악이 많이 못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뭐 DJ가 알아서 시간 조율을 잘 해야겠죠. 게스트가 협조 안 하면요? 협조를 안 하면 당황하죠. 내 말 해야겠다. 끝까지 나 이거 그러면 지금 시간 지나도 지금의 저처럼 당황해요. 그냥 궁금했었어요. 제가 네. 평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렇죠. 이거 조절을 이렇게 칼같이 어떻게 하지 이거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다 역시 PD님들이 옆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으면서 야구할 때 그 밑으로 이렇게 사인 주고 받는 것처럼요. 이말년 씨는 못 느끼셨겠지만 벌써 저희는 사인 여러 번 오고 갔습니다. 푸른밤 가족분들에게 평소 좋아하시는 작품 하나 추천해 주시죠. N포탈에 네. 일요일 웹툰 문택수 작가님의 네. 우리들은 푸르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에요? 연파랑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다니는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예요. 개그만한데. 네네네. 우리들은 푸르다. 네, 우리들은 여러분 푸르다. 한 번씩 찾아서 보시고요. 요즘에 이 작가님이 힘들게 살고 있어요. 작가님과 지인이어서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한 번씩 도와줍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로비가 있었나요? 로비가 있었나요? 보시라고까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클릭은 하세요. 조회수라도. 예. 제가 문택수 작가님 제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로비를 받으셨어요? 로비는 없었나요? 로비는 없었어요. 그래요. 옆에서 보기가 딱해서 사람이 좀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좀 도와주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N포탈에 우리들은 푸르다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자, 푸른밤 심야포차 오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개그 장르 말고 다른 장르는 도전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요? 개그가 좋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만화로 많이 찾아주시고요.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먼발치에서 방백 듣고 있을게요. 자, 그러면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이말년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그룹 러브의 Itching on a Photograph 듣고 이말년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박태현님 신청곡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I'm itching on a photograph. Yeah, I'm scratching on a thermostat. Yeah, I'm giving up on looking back. Yeah, I'm letting go of what I had. Yeah, I'm itching on a photograph. Yeah, I'm scratching on a 싱겁지 않게 너무 버겁지 않게 반짝 가볍지 않게 너무 느끼하지도 않게 널 대하는 게 장난인지 진심인지 공간이 안 돼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그룹 러브의 Itching on a Photograph 그리고 종현 DJ의 Like You 두 곡 들으셨습니다. 놀라셨죠? 오늘 여러분 놀라시죠, 여러분? Like You 신청 많이 해주셔서요. 한 번 더 드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또 푸른밤에서는 그 푸른밤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공개됐던 노래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지금 김밥 어디 있어요? 커피랑요. 저기요. 이것 좀 계산해 주세요. 네, 3,800원입니다. 영수증 됐습니다. 근데요. 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글쎄요. 그냥 라디오 틀어놓은 건데. 라디오요? 네. MBC FM4U. DJ 배철수부터 이제 막 시작한 저 써니까지 계속 듣고 싶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MBC FM4U와 함께하세요.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사랑이란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같아.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다.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걸. 그러나 알면서도 안 하는 일, 그것은 노력이다. 우리는 알면서도 노력하기 싫어 지름길을 찾고 있다. 사실 지름길은 없다는 걸 알지만 외면한다. 인생은 추운 길이다. 우리는 그 길을 꿋꿋이 두꺼운 외투 없이 걸어가야 한다. 하지만 너무나 나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기에, 맨몸으로 걸어갈 차디찬 길이 겁나기 때문에 두꺼운 외투 속에 나를 숨긴다. 그렇게 지름길만 찾다 결국엔 길을 잃고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거다. 추운 길을 갈수록 내 발걸음을 재촉해야 하는 것도 잊은 채.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최선아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요, 정인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네, 새 글에서 또 추운 길을 걸어갈 때는 내 발걸음을 좀 더 재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매짐을 했는데 공감이 가기도 하네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수록 움츠려들거나 좀 뭔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빨리 더 노력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상황과 또 딱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글을 추상적으로 써주셔가지고 많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가족분들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쫑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혼자 제주도로 여행 왔어요. 저는 21살 푸른밤 청취자 박소희예요. 엽서 참 이쁘죠? 지금 제가 있는 협재 해수욕장이에요. 오늘 날씨가 별로여서 사진만큼 예쁘진 않지만 바다를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아요. 어제 제주도 와서 여행 중인데 딱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장맛비 맞고 일정도 꼬였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재밌어요. 이번 여행이 그냥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느리게 걷고 다시 바다 보고 이런 계획이었거든요. 여행지에서 쫑디한테 엽서 꼭 보내고 싶어서 손수 예쁜 엽서도 엄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밤바다 보면서 푸른밤 들으니까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쫑디도 여행을 떠나세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이 여행일 수도 있어요. 매일을 여행 온 기분으로 살아요 우리 하셨습니다. 예쁜 엽서에 써보내주셨는데 바다군요. 여기가 또 제주도에 있는 협재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쁘네요. 이거 뭐라고 하죠?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하나요? 타고 계시는 분들도 막 사진에 엽서에 찍혀져 있고요. 그래요. 여행을 합시다 우리. 저는 사실 여행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들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행을 다녀라. 여행을 갔다 와야지 뭔가 일상에 대한 소중함도 더욱더 느끼고 다시 한번 여행을 갈 때를 기약하면서 열심히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늘어서 주변에 한번 가족들과 가볍게 다녀오고 싶어서 계획을 짜보고 있습니다. 다녀오게 되면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서울 동작구에서 김신영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 넘어버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알았어요. 내가 딱히 이룬 것도 없고 사랑도 제겐 어렵기만 한걸요.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싶어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잠 한숨 자지 않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올라갔죠. 사실 전 등산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앞만 보고 올라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의 기다시피 했습니다.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제가 꼴찌였죠. 정상 밟고 내려왔더니 딱 12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날 밤 바로 서울에 돌아와서 아픈 다리 때문에 밤새 끙끙 앓다가 출근했습니다. 근데 저의 세상은 그 하루 덕분에 달라졌어요. 저는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해낸 사람이니까요. 막연했던 두려움, 외로움도 사라진 느낌입니다 하셨습니다. 한라산을 당일로 다녀오신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되게 뜻깊네요. 꼭 그 한라산을 가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뜻깊다라기보다는 혼자서 무언가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시험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가끔은 그런 것도 필요하죠. 남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들이 스스로에게는 참 값진 무언가 해결책을 줄 때가 있잖아요. 얻으셨네요. 뭔가 막연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떨쳐버리셨다니까. 그래요. 그 한라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패기와 뭔가 뚝심으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내면 이뤄갈 게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도 제겐 어렵기만 한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다 어렵습니다. 누가 쉽겠어요, 사랑이. 그리고 뒤돌아보면요. 대부분 내가 뭘 이뤘지? 이런 걸 뒤돌아봤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뭐 지금 얻으신 그 용기 같은 걸로 지금부터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 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나이가 더 어려가지고 좀 무슨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까요? 두 곡 듣겠습니다. 스매시 마우스의 Walking on the Sun. 이 곡은 4904님 신청곡이고요. G.O.D의 Saturday Night 듣겠습니다. Friday Night 있죠 원래. 근데 또 그 곡과 좀 오마주를 해서 Saturday Night이 나왔나 본데 이 곡도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네요. 1345님, 권보배님, 다카코님 신청해 주셨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Joke, I like to buy the world a token, teach the
Saturday night 벌써 난 두근두근 되는 밤 So fine, so good Girl make me feel so right Saturday night 벌써 난 두근두근 되는 밤 So fine, so good Girl make me feel so right 스매시 마우스의 Walking on the Sun 그리고 G.O.D의 Saturday Night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 왔는데요. 카레노의 더 문송 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난영님이 적어주셨습니다. 영화 허의 OST인데 아무리 찾아도 음원이 좀 안 나와서 푸른밤에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이 영화 재밌죠. 색감이랑 그 남자 주인공의 패션 이런 게 참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 신기주 기자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OS가 그 스칼렛 요한슨이어서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영화에 나오는 그 OS라도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찾기 힘든 음원이라고 하는데 역시 푸른밤은 있어요. 여러분 푸른밤이 있습니다. 카레노의 더 문송 영화 허의 OST입니다. 정난영님 신청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I'm lying on the moon, my dear, I'll be there soon. 그걸 끄고 있는 걸까 푸른 물결 위를 안고 너와 함께 손을 잡고 저기 저 멀리 푸른 향기가 숨을 쉬는 아름다운 밤 푸른 밤 오늘 방백 푸른 곰팡이 이문재 아름다운 산책은 우체국에 있었습니다. 나에게서 그대에게로 편지는 사나흘을 혼자서 걸어가곤 했죠. 그건 발효의 시간이었댔습니다. 가는 편지와 받아볼 편지는 우리들 사이에 푸른 강을 흐르게 했고요. 그대가 가고 난 뒤 나는 우리가 잃어버린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체국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체통을 굳이 빨간색으로 칠한 까닭도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겠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독특한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한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사사라고 부르는 제3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기억하는 이들마저 모두 죽어서 그 이상 기억해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죽은 사람은 비로소 영원한 침묵의 시간, 즉 자만이라고 부르는 저 세상의 시간으로 떠나게 된다고 하죠. 금요일 저녁 밖에 안 나가시고 혼자 계신다면 그 시간대가 아주 특이하게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가족끼리의 사이에는 푸른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것을 가로지르는 시간은 발효의 시간일 겁니다. 추억이 묻혀버린 박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숨쉬는 것으로요.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 가족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영원히 제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오늘 끝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2009년 우리들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